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옥시레킷 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기업의 부도덕한 비윤리 경영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화학약품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문제까지도 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을 맡았던 서울대, 호서대, 그리고 또 국내 최대 로펌이라 할 수 있는 김앤장, 그리고 옥시의 삼각 커넥션 문제는 그야말로 매우 심각한 한국 사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옥시 파문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양승조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난 총선 인사를 제가 못해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워낙 현안이 심각해서 현안 문제로 바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9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직접 만나는 면담 자리가 있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 만나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래서 두 마디로 표현하면요. 네. 참혹함과 분노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잃은 아빠, 엄마, 네. 또 평생 그 산소통을 함께 늘 들고 다녀야 될 그 아이들. 네. 이 현장을 보니까 이게 참혹함 그 자체였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네. 함께 그 공감한 건데 이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 사망자만 해도 정부 통계만 해도 81명 아닙니까? 네. 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그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아요. 네. 또 우리가 정부 통계 피해자만 해도 221명인데 또 우리 피해자들 주장은 훨씬 많죠. 네. 이런 상황에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환경부는 무엇을 했고 보건복지는 무엇을 했고 우리가 산자부는 무엇을 했는지 또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네. 이런 커다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래요. 이분들이 배상을 더 받자, 네. 어떤 금전적 보상을 더 받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난 수년간 아무런 소극적 대처를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분노, 이거 책임을 규명해야 된다. 네. 예?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늑장 대처와 소극적 대처에 굉장한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 피해자분들의 분노에 정말 공감하고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는 그 현장, 이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이제 생방송 오마이TV를 통해서 생방송되는 장면을 봤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그 산소 호흡기인가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컴퓨터 네네. 게임 하는 장면을 저도 봤는데 그 학생인가요? 예, 그 아이가 한 14살 정도 먹었는데요. 14살이요. 네네. 우리로 중학생 그렇습니다. 그 정도 체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그 산소통을 메고 호흡을 그렇게 하는가요? 그 형제 중에 한 명은 정말 안타깝게 사망했고요. 그 한 형제가 그런 상태인데 10년 정도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산소통을 메고 호흡에 곤란을 느끼면서 하니까 어떤 14세 된 그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런 고통도 모르고 정말 산소통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네. 이런 끌고 다니는 고통 속에서 게임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뭐랄까 처연한 마음,
예, 그러면서 동시에 애들 가르치는 부모로서 네. 정말 한없이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프고 부모님들은 뭐 그 말씀하신 순간 벌써 눈물이 쭉쭉 나와요. 5년간 누구한테 하소연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예, 어떤 정부 측, 검찰 측 막 찾아면서 했지만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니네 개인 문제다. 뭐 기업가 개인 문제 아니냐. 이런 게 기본 흐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 그 현장 상황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그 산소통을 메고 살아야 되는,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보장이 그렇죠. 있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폐 질환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폐를 갖다가 인공폐로 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 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네. 예, 상당 기간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르신들도 그런데 어른들도 그런데 특히 아이들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될 그런 그 예? 숙명이라는 게 굉장히 참 아픈 상황이죠. 예. 한 개인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피해를 남긴 이 사건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게 2002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써 14년이나 된 사건이고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지적한 게 2011년 8월 31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하면 5년인데 사실 피해자 발생으로 치면 훨씬 14년이나 된 이런 사건입니다. 앞서 그 환경부, 복지부, 산자부, 검찰 그동안 뭐 했냐 이제 이런 비판을 주셨는데요. 우선 그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이 국회에서도 논의를 했었지만 별다른 지금 그 대책이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이 문제를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지만 이게 뭐 그 전혀 쟁점조차 잘 형성이 안 됐던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장하나 의원하고요. 네. 우리 당의 이제 이현주 의원님, 네. 홍영표 의원님이 그 법안을 냈고요. 네, 또 심상정 그 네. 정의당 대표님께서 대표님. 법안을 냈는데 네, 우리가 말씀하신 기가 막힌 것은요. 네, 이게 2013년도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네. 이 법안 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상임위에는 예, 환노위. 예, 예. 법안 심사 소위에서 상정조차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법안 심사에서 다루려면 네. 여당 야당 간사가 합의해서 법안 상정시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금 법안을 냈으니까 당연히 네. 법안 상정에서 심사하자 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당 그 새누리당 간사라든지 네. 새누리당원들이 반대로 상정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렇다고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네. 이건 기업체라든가 이해 관계자분들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하고 이거 상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지면 예, 실질적으로 이런 그 심의를 하겠다고 그랬지만 나중에 사실 공청회 열렸어요. 네. 그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혀 불참을 했죠. 한 번 와서 뭐 말씀해서는 불참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법안이 제출되지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네. 법안 심사 소위에서 실제 심사조차를 못한 거예요. 이 부분은요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피해고 피해자들이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있는 건데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피해를 보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에 피해가 된다는 논리인데요. 이게 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인데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좀 지적할 점들이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이유가 가장 크고요. 예. 일단 정경련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네. 요거는 그 법률 제정까지 갈 일은 아니다. 라는데 어떻게 보면 기재부도 또 같은 의견을 낸 거예요. 기재부도. 기재부 책임 큽니다. 네. 기재부가 왜 그러냐? 이건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인데 여기에 이 법률 제정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은 과도한 입법 개입이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환경부도 그냥 환경부가 되게 그냥 법안 심사할 때 이 차관이 동참하지 않습니까? 네, 동석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환경부도 입장을 바꿔서 기재부 의견에 따른 거죠.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정말 함께 그쪽 의견에 동조해서 예. 법안 상정 자체에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상정이 안 된 건데 이런 어떤 기업 측의 일방적 논리에 네. 우리 기재부가 함께 했고 또 거기다 환경부도 기재부 논리에 함께 한 거죠.
이런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법안 상정에서 심사조차 하지 못해서 3년째 온 겁니다.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19대 국회에서 이거는 좀 매듭을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엊그제 열린 그 국회 환노위에서 또 부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게 사실 심사다운 심사도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건 맞는데요. 네. 이걸 실질적으로 이번 국회에 해결하자 네. 이런 진지한 의지가 있는 걸로 보여줄 수 없고요. 다만 그런 면에서는 사실 19대 국회가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15일 15일 안에 이미 환노위가 다시 지금도요. 네. 사실 그 법률 제정 문제는 네. 여야가 대타협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노위 열어가지고요. 네. 열고 법사위 살아있으니까 법사위 열고요. 본인이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자세, 이거 정말 이 19대 국회 해결하겠다. 네. 이런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 19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가는 이런 상황에 도달한 거죠. 보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에도 충분합니다. 뚝딱, 예, 하루만 해도 뚝딱 통과시키는 법안들 뭐 수백 개가 통과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사실 이게 대통령 뜻에도 반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있는데 말이죠. 대통령께서는 늦게나마 이제는 네. 그 철저하게 네. 수사도 하고 네, 네. 이제 만전 대비처를 세워라 이런 말씀하신 건 참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여당에서 이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라도 네. 한다고 하고 의지가 있으면요. 네. 실질적으로 이 쟁점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법안이 나와 있거든요. 네. 법안이 있는 4개 법안이 있는데 네. 4개 법안에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면 네. 공약수가 나옵니다. 또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법안 같은 걸 밤새워서 한다면요. 예. 이건 뭐 하루 정도 못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의지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다. 의지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만약 여야간에 환노위 열어가지고 말이에요. 네. 이런 여가지고 법안 심사를 하고 그 하나 법안 갖고 네. 하루 종일 다뤄서 그럼 충분합니다. 네. 그 아주 어려운 법안 내용이 아니에요. 네. 다만 의지와 결단의 문제인데 그런 의지와 결단을 실현하자. 네. 그런 의지가 박약한 거죠. 새누리당은 그럼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라든가 뭐 이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의지와 결단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정진석 원내대표님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검토하고 적극 나서겠다 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대체로 그냥 20대 국회에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지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한시가 급한 문제이고 네. 이 쟁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만약 19대 국회에서 이거를 1차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고요. 예. 만약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또 20대 국회에서 보완하면 됩니다. 그거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거든요. 예, 예. 이게 법이 한번 통과됐다고 영구 불변도 아니겠고 20대 국회 다시 하면 됩니다. 예. 저는 뭐 한마디로 저도 법안 심사도 해보고 네. 이렇게 왔지만 예. 이건 의지와 결단의 문제다. 의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인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 네네. 뭐 교통사고 피해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교통사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건에 연루된 국민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비유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죠. 이제 세월호 사건 아이들 갖다가 단순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불과하다. 네. 이런 식의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느 분이? 네. 그런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거는요, 가습기 피해 같은 경우는 네.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정부가 만약 그런 가습기 살균제, 국민의 커다란 신체상의 위해를 가져오는 그 물질에 대해서 네. 허가를 안 내줬어 봐요. 인가를 안 내줬어 봐요. 그게 판매될 수가 있나요? 네? 그럼 이런 왜 과학적 검증 절차를 안 거쳤냐 말이죠. 이런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인허가를 내줬으면은 네. 또 초기에 이런 신고가 됐을 때 역학조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네. 또 질병관리본부가 발견했을 때라도 수혜 착수하고 우리가 환경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부에서 받아들였더라면 네. 이런 여러 가지 피해 확산에 정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통사고는 아니죠. 이거는 단순하게 교통사고 피해 전혀 이 괴를 같이 하는 걸로 보여줄 수 없고요. 네. 이 문제는 일차적인 기업의 책임이 있지만 네. 기업 못지않은 책임이 정부에 있다. 또 여당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또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유럽에는 화학약품에 대한 안전 규제가 철두철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이 유독성 물질, 이 물질에 대해서는 아예 들여올 수가 없는
물질인데 우리는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습기가 옥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애경, 뭐 이마트 PB 상품 뭐 여러 분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당시에 이 물질이 들어간 물품을 썼던 소비자는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규제를 해주고 정부가 아예 원천 통제를 해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뚫리니까 모두가 지금 다 피해를 본 이런 상황인 건데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네. 그 안전성 검사라든가 그렇죠. 1차, 2차, 3차 예. 실험, 임상 실험도 하고 예. 그런 끝에 우리가 이제 판매가 허용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 사용하는 화학 제품 네. 이 분야에서는 그런 과학적 검증 절차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물질이 새로운 물질 우리 사람이 사용할 때는 네. 그런 과학적 검증 절차가 거쳐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미흡했던 거죠. 제도적으로 좀 미흡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적 마련이 요번 아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네. 우리가 뭐 진상 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 문제, 피해자 배상 문제도 네. 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활 안전품, 생활용품, 예. 이 화학 제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 이런 화학 제품에서 국민의 피해가 예. 재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사후 약방문격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세월호 때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당장 피해가 목전에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대책으로 뭐 이제 앞으로 이런 기준들이 새로 마련될 건데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당장 목전에 닥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회 지금 당장 그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 청문회도 새누리당이 검찰 조사 끝나면 하자 뭐 이런 입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정말 언어도단이죠. 언어도단이다.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고요. 네. 왜 그러냐? 예. 우리가 검찰의 피해자들이 고소한 게 2010년 8월로 기억되거든요. 예. 검찰 고소. 나중에 쭉 하다가 나중에 뭐 정부 측에 진상조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네. 해서 기소 중지 의견을 냈어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수사하라 그런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현 그 검찰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자세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현 검찰은. 예. 현재 그 맡은 저기들을. 예. 그런데 이것도 이 피해자분들도 그걸 인정을 해요. 예, 확연히 다른 태도. 네.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예. 어떤 진지성, 검찰이 진정성. 달라졌어요. 예, 그렇다는 우리 거죠. 검찰이 달라졌어요. 예. 그냥 그런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늑장대가 그랬는데 수사를 바친다면 한다. 이 수사가 간단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제 과학적 검증 절차도 필요하고요. 네. 여러 전문가들이 그 견해돼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한 5년, 6년 늦게 늑장 수사하는 수사를 다 마친 다음에 네. 청문회 열자. 그거는요. 또 다른 책임 회피예요. 예, 책임 방기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게 이 피해자들의 분노와 이 슬픔을 갖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요. 네.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를 가야 됩니다. 네. 예? 투트랙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검찰에서 가고요. 네. 우리 국회에서 할 거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에 할 걸 우리가 국회에서 촉구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말씀드린 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고 피해자 배상 문제는요. 시급한 거예요. 재발방지책도 우리가 마련해야지만 네. 그거는 우리가 시간을 갖고 더보다 철저하게 마련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진상이 규명돼야 책임자 처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자 네. 배상 문제가 나오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 쪽에서 도대체 인허가 과정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역학조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부에서 그게 받아들여갖고 보다 네.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예. 검찰 수사는 왜 이렇게 늦었는지 예. 이런 거 우리가 조사하려면 청문회 절차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청문회를 우리가 검찰 수사 위에 하겠다. 이것은 또 다른 책임 회피와 책임 방기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도저히 그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청문회를 언제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제 19대 국회가 불과 한 20일이 안 예, 남았어요. 예, 예, 예. 29일까지거든요. 예, 예. 그럼 청문회를 하면은 만약 19대 국회하면 또 청문회가 자동으로 해산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연속선상이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5월 30일 국회가 개원합니다. 임기가 네. 시작해요. 예. 그럼 국회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할 게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야 됩니다. 국회 차원의 특위. 예.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서 예. 거기서 입법권을 갖은 특위가 설치돼 가지고요. 네. 특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5월 30일 날 여야간 합의만 있으면 그
국회 특위를 설치하자 네. 본회의 의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구성이 다 아니더라도 네네네. 상임위가. 아. 그럼 특위부터 가동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 선출이 안 돼도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뭐 임시 예를 들어서 의장 같은 경우 네. 아마 국회의장 그 조만간 선출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제가 법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아마 임시 의장도 예. 예, 의안을 처리할 예. 수 있는지 그건 한번 따져봐야 아, 되겠지만 저는 의장이 임시 의장이라도 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판단은 들어요. 그렇군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여야 간에 합의한다면 5월 30일 날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장하나 의원이나 혹은 또 심상정 대표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청문회 해봐야 어차피 하루 이틀인데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렇죠. 이제 숙지가 돼 있고 공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을 처리하는데도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청문회를 하기도 훨씬 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쉬운데 오히려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부도 새로 해야 되고 팀도 새로 짜야 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디다. 그러니까 아예 19대에서 이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런 주장하시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그런 보세요? 주장이 그 일리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청문회를 네. 구성해야 한다는 건요. 네. 청문회 구성이 의결이 돼야 되고요. 아하. 증인 소환에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증인 소환 절차. 예, 이제 증인 그 출석 예, 길고도 그렇죠. 예. 뭐 일주일 전에 통배되는 기한이 맞아요. 있거든요. 예. 또 증인 그 선정 절차가 있죠. 예. 그런 것들하면 물리적으로 이걸 만약 한 달 전만 우리가 더 했더라도 네.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5월 11일이죠. 네. 5월 11일 시점에서는 약간 시기적으로 네. 굉장히 빠듯하다. 말씀드린 청문회 네. 구성, 네. 또 증인 소환 절차, 통보, 네. 증인 출석 네. 이 관계가 굉장히 빠듯해요. 예. 지금 불과 한 17일 정도밖에 안 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장하나 의원님 말씀하시고 심상 의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일리가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더 네. 많은 공부를 했고 예. 또 함께 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예. 지금 5월 10일 현 시점으로 볼 때는 물리적으로는 좀 촉박하다. 그렇군요. 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또 청문회가 너무 네. 이 만전히 기하지 않고 넘어갈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5월 30일 국회 개원하자마자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서 가습기 살균제 대책 문제, 피해 문제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보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점검하고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우선 옥시라는 회사의 문제입니다. 이 회사가 동물 실험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최소한의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도 청문회에서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죠. 예. 뭐냐 그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보면요. 네. 일단 우회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안 되면 커다란 문제고요. 조사 여부조차. 예. 만약 우회성 조사도 안 하는 게 큰 문제고 네. 우회성 조사를 했는지 우회성을 알고 있음에도 시중 판매를 강행했다면 더 커다란 문제이고 그렇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죠. 용서받을 수 예,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오불관원했잖아요. 네. 사과조차도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최근에 와서 사과했지.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청문회 자체에서 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그걸 따져봐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피해자들은 그 영국 본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들이 2014년에도 항의 방문을 갔고 이번에도 항의 방문을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과조차 못 받아서 꼭 그 CEO단, 옥시의 CEO단이 한국에 와서 조사받거나 사과하는 장면을 꼭 보고 싶다. 국회에서 무릎 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능할까요? 뭐 그분들 영국 심정 사람들이기 100% 때문에. 이해하고요. 예. 다만 증인을 강제력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냥 증인이 그 강제 구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증인이 강제 구인이 이제 법적으로 외국인한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원래 이제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사법권은 국내에서만 미치고 그렇죠. 사법권은 외국에 미치지 않는 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예. 민사는 우리가 민사 청구를 가능한데 네. 형사적인 면에서 국기법상의 어떤 증인 소환의 네. 강제성, 예. 어떤 구인할 수 있는 여부, 예. 이거는 뭐 좀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다만요 이런 건 있겠죠. 네. 우리 국내 소비자 도저히 니네 용서하지 않는다. 국내 소비자들. 예, 니네 만약에 진정한 사과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는 불매운동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니네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압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법적인 그 의무를 떠나서 그런 그 사람들이 와서 진정한 사과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게 옥시 레킷 벤키저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동양화학과 영국의 이제 레킷 벤키저라는 다국적 기업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에서는 팔아먹을 도저히 팔 수 없는 건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게 무려 12년간 51억. 그러니까 453만 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웬만하면 하나씩 다 썼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제품인데 그쪽에서는 저기 유럽에서는 팔지도 못한 건데 한국에서 엄청 불티나게 팔리네. 야, 더 팔아야겠다. 그런데 정부의 아무런 안전 기준도 없고 규제도 없고 이랬던 거예요. 그게 무려 12년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그 기업 차원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우스워 보였을까요? 그렇죠. 네? 아마 그 사람들이 참 우리 대한민국 아마 마음속 판매하면서도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럽에서 이 규제 때문에 만약 판매가 안 되는데 이 5,100만이 대한민국 사에서 버젓이 팔 수 있다? 참으로 마음속으로 참 한심한 정부였다. 한심한 국가라고 생각해서 여지가 클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정부, 우리 정치권 맹성을 해야죠. 맹성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심해 보였을 것 같아요. 저 바보들. 예. 저거 진짜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정말 큰 문제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SK케미칼이라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화학물질을 사용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SK케미칼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체에 쓰면 안 되는 산업용, 공업용 물건을 이렇게 이 옥시의 책임과 아니 그 레킷 벤키저라는 회사의 책임과 이 SK의 책임 어느 쪽이 더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검찰 조사를 해봐야 될까요? 이 검찰 조사는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사실 그 화학물질 제품을 해서 이걸 사용해서 네. 이제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가 보다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만드는 아무래도 회사. 그렇지. 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유해성 문제, 인체 유해성 문제는 이제 제품이 최종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 제조사. 거기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이 문제도 역시 어떤 청문회라든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번에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학계 그래도 서울대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대학 교수들은 낫겠지. 대학 연구팀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물론 본인은 억울함을 성토하고 있지만 그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도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요. 네. 우리가 이제 일부 언론과 방송에 보여지듯이 만약 위해성 여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위해성을 갖다 생략하고 감췄다. 이건 거의 인도적 범죄죠. 인도적 이거는. 범죄다. 이건 정말 그 반인류적 범죄 아닙니까? 그거는 뭐 더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학 교수님에 대해서 사회적 신뢰가 얼마나 커요. 그 집 그룹에 대해서. 그 그룹에 대한 신뢰도를 완전히 그냥 배신한 거죠. 배반한 거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고 결론을 좀 봐야 되겠지만 검찰 수사 결과 만약에 그 서울대 그 모 교수께서 그 우리가 혐의가 있는 대로 인정이 된다면 정말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고요. 일벌백계를 처벌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래 연구 용역비하고 일부 자문료 받았다는 이유 가지고 그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저지르겠어요. 정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진짜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형을 해서 다시는 이런 그 어떤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그 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하는 데는 철저하게 응징한다. 이거 요번에 개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형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설사 본인이 그 낸 보고서가 그 옥시 측에 이제 인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피해자가 생겼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밝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그렇죠. 그런 도덕적 책임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완전히 그 도덕적 불감증이죠. 도덕 불감증. 예, 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미리 자진해서 네. 이런 연구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네. 도저히 양심상 이거는 이 밝히지 않을 수 네.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직접 살인하지만 간접 살인행위잖아요. 간접살인이다. 예, 네. 만약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네. 사망했고, 네. 저 이제 평생 그 네. 불구 상태, 장애 네. 상태에서 살아야 네. 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형법상 용어지만 미필적 고의에는 사유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네. 그냥 단순하게 이런 과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이건 엄청난 범죄 행위거든요. 네. 그걸로 해서 만약 그게 재포받아서 우리 국민한테 네. 해로울 것이라고 예측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고의를 누락했다. 이런 범죄가 어디냐 말이에요. 예? 그런데 처벌도 제대로 안 받고 뭐 이렇다면 정말 근데 우리 사회 그런 게 너무나 국정원 많은 사건만 거죠. 보더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영전하고 뭐 이런 경우 잘못하고 사고 쳤는데 나중에 봤더니 국정원 돌아가서 뭐 승진했다더라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참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정말 그 절망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이 나라는 진짜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인데 결정적인 게 이번 서울대 교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김앤장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그 도덕적인으로는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김앤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어떻게 기업체로 본 삼성 아닙니까? 삼성. 법률계의 삼성. 예, 법률계의 삼성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냥 법조 시장이 삼성인데. 네. 그래서 법적으로 특히 그냥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의뢰한 측의 입장에서 할 또 이 의무가 책무도 있죠. 있어요. 예, 예. 있긴 있지만 국민 전체의 인체에 피해를 미치는 상황은요. 법적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 책임이 전혀 결여된 거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네. 그래서 그 김앤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왜 분통을 터뜨리고 있냐?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네. 그러면서 소송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 측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면에서는 법률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으나 네. 국민 전체에 피해를 미치는 상황에서 어떤 법률적 측면만 네. 의뢰인의 주장만 네. 그대로 받아서 네. 유리한 변론만 네. 했다는 것은 예. 우리가 가장 국내에서 크고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예. 이 법률가 단체 아닙니까? 네. 이런 것에서 정말 커다란 책임을 느껴야 되죠. 그 피해자분들을 보니까요. 그분들이 어떤 그 김앤장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 네. 이분들 때문에 우리 소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아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예컨대 김앤장에서요, 그 서울대 조모 교수 팀이 연구한 결과 보고서 가운데 특히 이제 그 동물 실험 중에 15마리 가운데 12마리인가요? 13마리의 그 임신한 쥐가 죽었다는 내용이 통째로 뺐다. 통째로 그 내용을 누락시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공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공모. 예. 대리인, 네. 법률 대리인을 넣어서 공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범죄를 공모했다는 거죠. 그렇지. 만약 예를 들어서 예. 그 기업 측에서 그걸 알고 됐는데 예. 이런 자료를 줘가지고 예. 그 기업 측이 결정하는데 함께 했다. 예. 그거는 공범이죠. 그렇게 되면 공범이죠.
공범이다. 예. 단순히 그 변호인이 네, 업무를 네. 넘어서는 거죠. 변호사 업무를. 법률 대리 역할을 넘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법률 예. 대리인의 역할. 저는 그렇게 되면 충분히 공범이라 생각해요. 공범. 그러면 사실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한 축인 김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겠네요. 저는 아마 이번 검찰 수사팀에서요. 네. 아마 이철희 부장이라고 그러는 네, 분인데 충분히 거기까지 미치지 않을까 예상은 해요. 만약 그런 부분에 수사가 없다면 또 미진한 수사죠. 불완전한 수사고요. 정말 이 심각한 문제를 어디 참 이렇게 빨리빨리 좀 진도를 내서 청문회도 하고 검찰 수사도 좀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계속 새로운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말이죠. 앞서 이제 환경부, 산업부 뭐 했냐 이제 이런 지적, 질타를 해주셨는데 가습기 살균제 성분 가운데 클로로메틸 이소치아 졸리논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틸 이소치아 졸리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해성 심사를 하는데 20년 동안 이 심사를 면제해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검사조차도 그냥 안 하고 무사 통과 시켜버린 이런 상황인 건데요. 이러면은 이게 환경부가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환경부가 왜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하여튼 환경부 이 본연의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거는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민 인체에 유해성을 가진 물질일 것이다. 네. 라고 한 거는 그렇지 않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있잖아요. 국민 건강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환경부 입장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환경부가. 환경 왜 존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존재 이유가요. 예. 그러니까 고의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환경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 틀림없는 거죠. 그러려면 외국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가 과학적 검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20년간 어떤 그 심사 자체를 면제했던 거는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거기 전직 장관들이 거쳐간 분들이 몇 분이고 그 부서를 거쳐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다 소급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일단 그 어떤 위계상 개통상의 책임자가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현장 책임자하고 네. 어떤 개통 예, 이어가서 예. 이런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그 형사 책임 이걸 떠나서라도요. 최소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법적으로 책임질 만 있으면 책임 져야 됩니다. 법률적 책임. 왜냐하면 그래야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재발이 안 돼요. 네. 이 환경부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민 건강. 네. 이 환경에는 국민 네. 건강을 대변하는 게 네. 일차적 책무인데 네. 그런 일차적 책무를 방기한 거죠. 또 과실은 뭐 100%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네. 이런 문제에서 책임을 안 진다면 지금까지 늘상 제2의 메르스 사태, 네. 세부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도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으면 네. 이거는요 메르스 사태예요. 또 세월호 사건이에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못지않은 국민 전체에 엄청나게 예? 영향을 끼친 네. 엄청난 메르스 사태고 엄청난 세월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 책임자 처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원인 규명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참 걱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버이연합 게이트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보면 전경련이 늘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를 만드는 데에 제동을 걸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13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당시에 전경련이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뒤이어서 곧바로 새누리당이 법안 소위조차 네. 상정조차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뭡니까 전경련과 새누리당과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걸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대표로 국회 온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선출한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네네. 투표를 해서 선출해서 국회에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왜 국회에만 가면 기업 편을 드는 건지 그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뭐 커넥션이 있다까지는 우리가 주장을 못하겠지만요. 네. 하여튼 그분들이 입장을 결과적으로 대변한 거죠. 그러니까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대변하고 순간도. 있는 거나 예,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뭐랄까 그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법안에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입장에서 볼 수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요. 네. 저희 이제 보건복지 있는데 네. 이 어떤 경우는 정경련이라든가 기업체 의견을 또 물어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대부분 반대한다는 의견이죠. 찬성한다는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예? 뭐 어떻게 되면 반대한다. 어떻게 되면 반대한다. 이런 반대 의견인데 예. 이런 국회 심의 과정 자체도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꼭 그분들한테 물론 그분들이 기업 활동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구하는 거는 뭐 나쁜 절차는 네.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네, 네, 그분들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면서 반면에 국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건 굉장히 반성을 하고 하여튼 우리 절차적으로 한번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정경유착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아주 나쁜 측면에서 보면 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커넥션을 갖고 뭐 이해관계를 주고받으면서 그럴지 모르지만 네. 최소한 결과적으로는 같은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주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네, 말이에요. 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아, 정말 뭐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이제 상대당을 뭐 비판하고 그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닌데요. 네. 만약 우리 당이 그랬더라도 우리 당이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 그런 법률안이 나왔는데 3년간 심사조차도 못해요. 예? 우리도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멱살 잡고라도 심사해자라고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멱살이라도 잡았어야 예. 돼. 근데 뭐 멱살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우리가 제정을 하고 계속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 상정에서 심사조차 못해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 심사에 상정조차도 못하게 한 정당은 그게 더불어민주당이면 더불어민주당 엄청나게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네. 그게 어느 정당이라도 그런 정당에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 모임 강찬호 대표 나오셔서 자, 본인들이 지금 이제 그 옥시 물건에 대한 불매 운동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불매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 국민의 주장,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해라. 도대체 이게 법안 심사조차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대 국회에서는 전경련도 또 끊임없이 이런 주장, 기업의 입장, 기업의 논리로 나올 텐데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화하고 싶지 않아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의석수가 좀 변화가 됐고요. 네. 야당 같은 경우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과반이 넘거든요. 과반이 넘죠. 예, 과반이 넘습니다. 야삼당 합치면 과반이 넘죠. 넘는데요. 예. 이제 무소속이 또 일부 예, 뭐 새누리당이 예, 입당을 예. 하시더라도 네. 예, 과반이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냥 책임도 무거워지지만 아마 그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와 같은 행태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인다면 네. 그거를 용납하지도 않겠지만요. 용납하지 않겠지만 그런 행동 양식을 계속 보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가능하지를 않아요. 네. 가능하지를 않아요. 어찌 보자면 새누리당이 19대와 같은 행동 양식을 보인다면 스스로 좀 괴멸하지 않을까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글쎄요, 않을까요? 그거는 뭐 저희가 말씀드릴 적은 아닌데 네. 여하간에 기본 입장에서요. 우리가 대기업 재벌 그분들이라서 대기업 재벌 편을 든다고 얘기하겠어요. 또 그런 인식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예, 새누리당도 그렇게 보는데 국민 대표자신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중소기업 적합점 판정이라든가 네. 재래시장 보호라든가 이런 거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래 왔거든요. 네. 이 전통시장 주변에 왜 네. 슈퍼마켓 맞아요. 그 몇 킬로 이내 네, 들어오지 만드는 거 못하게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네, 법안 우리가 내서 얼마나 싸웠어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그냥 다 들어온 상태에서 500m 하고 나중에 1000m 했는데 이미 다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SSM 슈퍼마켓 들어서는데 굉장히 역할을 한 거죠. 예. 새누리당이 역할을 한 거죠. 그건 예, 뭐 예.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한 거예요. 결국 누가 뭐래도 예, 예. 중소기업 저가업종 판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입장에서 네. 아니면 정말 이런 많은 국민들 생에서 네.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에 유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새누리당 의원님 어느 분을 물어봐도 대기업과 재벌편만 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럴 리 절대 없고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 네.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기업에서 주장하는 거, 정경련에서 주장하는 거와 비슷한 결론에 도출되는 게 네. 너무나 많은 많다는 거죠. 왕망. 예.
아유, 양승조 의원님 전형적인 충청도 양반이신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비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고 하지만, 다 비판하고 계세요. 아니, 저희가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정당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 주장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 책임을요. 뭐 지난 과거를 왜 묻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에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질 사람을 져야 재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벌. 특히 정치적 주장은 더 그래요. 네. 그런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법안 심사 상정조차 못한 의원이 누군지 어느 정당이 그랬는지 이건 국민이 똑똑히 알아주셔가지고요. 네. 거기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물어야 되죠, 그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특히 청취자들, 애청자들, 또 시청자들, 이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 이런 국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전체 다수 대중의 문제와 관련해서 발을 걸고 못하게 하고 법안 심사 통과를 방해시킨 의원, 정당 어디인지 반드시 기억해 뒀다가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피해자들이 현재 3대 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집단소송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지적해 주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이 세 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집단소송법하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 것 같아요.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으면 옥시가 저렇게 하겠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19대 국회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20대에서는 이 3대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간에 저는 지금까지 새누리당 같은 경우가 네. 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새누리당의 태도가 예. 바뀌어야 된다. 이제 소비자 집단소송 문제하고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요. 네. 우리 당 계속 주장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왜 안 듣겠어요? 왜 안 듣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은 맞지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말할 자격이 없냐? 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누가 반대냐고요. 예? 소비자 집단소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 또 이번 이현주 의원님이라든가 이번에 낸 법안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소비자 집단소송 문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는 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네, 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장이 예. 이게 기본 주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죠. 그거는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여건을 만들어줄 예. 책임이 정부한테도 있고 국회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맞아요. 예. 그런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따져볼 뿐만 아니라 네. 혹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국민 전체 건강에 상당한 심각한 위협이 빠진다. 그럼 당연히 기업 활동 위축되는 게 낫는 거죠. 그런 기업은 위축돼야죠. 위축돼야 되죠. 예, 그게 그거는. 상식이죠. 그게 상식이죠. 예. 기업 활동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된 거에서 전체 국민이 심각한 네. 유해 위험에 예. 빠진다. 그거 당연히 위축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잘 돼야 되고 어떤 기업이 위축돼야 되는지 모든 걸 다 그냥 섞어가지고 짬뽕 시켜가지고 모든 걸 통칭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게 아니라 옥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죠. 유해성 있는 물질 막 팔아도 아무런 규제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들 있지만 그 대충 묵살해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 나라 정부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니까 기업하기 너무 좋은 나라인 거죠. 근데 그런 기업이 기업하기 좋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진상규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꿎게 또 기업의 책임을 물어서도 안 돼요, 그거는. 네. 진상규명 철저해야 돼요. 네.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돼요. 네. 그런데 책임이 진짜 기업한테 있다, 네. 옥시한테. 망해야 됩니다. 그거는. 옥시는 망해야 된다. 만약 아니, 그렇다면. 한마디로 망해야 되죠. 예.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라도요. 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요. 네. 그런 게 용인이 되면요. 네. 계속 제2, 제3의 기업자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저는 전제가 네. 진상규명이 철저히 돼야 된다. 네. 그 책임자가 분명히 밝혀져야 예, 된다. 예. 그런데 책임자가 분명히 밝혔는데 예. 그런 엄청난 책임이 있다. 예. 그 기업체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거는. 다시는 그런 기업이 그러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그게 만약 진상규명 결과 밝혀졌다. 그 기업체는 저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정말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국회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좀 해볼만 하겠다. 이 싸움 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평소에 과격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닌데요. 아니, 제가 네. 양승조 의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늘 그 발언은 수위나 이런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제가 이렇게 뜨거운 분이셨나? 네. 예, 새로운 발견입니다. 아이고, 예. 그 정도로 분노가 크신 거예요. 예, 그럼요. 예, 그 정도로. 또 함께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 분노에 일체감이 좀 있어야 돼. 다만 분노하면서도 네. 우리가 어떤 이성적 판단이 항상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피해자의 아픔과 분노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정치인이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아픔과 분노를 함께 해야 되는 게 난 정치인의 자세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아픔과 분노를 함께 하면서도 어떤 이성적 판단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대 법안,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어도, 그리고 야삼당이 합치면 이 법안 통과시킬 수 있겠네요. 과반이 넘으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선진화법 때문에 안 돼요. 3분의 2 이제 이상이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야당이 다수 돼도. 세력이 돼도 네, 이 새누리당에서 전형적인 자세를 보여서 동의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거죠. 저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요구가 분출돼야 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반대면 정말 두고 보자. 예? 니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런 그 엄청난 상황에 이 도래했는데 네. 직면했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기업활동 위축된다는 그런 예. 그 논리와 명분 때문에 예. 우리가 끝내 예. 어떤 소비자 집단 소송 문제라든지 예.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예. 이런 그 가수상 특별법이라든지 예. 이런 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안 심사 상정조차도 못해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네. 이건 뭐 국민적 선진화 때 빼면 우리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180석이 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선진화 때문에, 선진화법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걸 선진화법 때문에 할 수 없다를 떠나서 네. 이런 국민적 분출되는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그거 왜 존재하겠어요? 그거는. 그건 책임을 져야 되죠,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떤 현안 문제, 민주주의 문제가 제일 대표적이었지만, 그게 국가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작게는 뭐 학교 안에, 대학 안에 뭐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회사에서 이제 노사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단화되고 첨예하게 대립될 때, 사람들이 이제 최소한 시위라도 하면서 그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 촛불이라도 들고 말이죠. 그렇죠.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까? 그런데 2012년 이후에 한국 사회를 쭉 돌이켜보면 이제 사람들이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서는 순간 조사받거나 또 혹은 또 이제 워낙 이제 테러 방지법이 이제 되면서 더 그런 게 생기는데 정부로부터 무슨 감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광장에 모여서 문제 제기하고 호소하고 이런 게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이런 가습기 살균제 문제까지도 괜히 또 나섰다가 또 괜히 피해 입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되는 이런 후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정치가 좀 해결해 줘야 되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만약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발전에 엄청나게 역행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정당한 요구는 언제든지 보장받아야 되고요. 네. 국민이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는 일정의 법적 질서 안에서 네. 그걸 분출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네. 드러내야 되는 거죠. 네. 또 그걸 받아들일 그 정치권이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냥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위축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문제고 악영향을 끼치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뭐겠어요. 네. 다양한 의견을 그럼요. 국민께서 분출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다만 그 법질서 태도 내에 분출시키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최대한 허용하는 거예요. 네. 최대한 허용하고 또 다 주장이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당신들의 요구를 분출시키는 장이 마련돼야 되고 네. 그 요구를 갖다가 네. 정치권에서 법률화시키고 제도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분출드린 요구를 표현조차도 안 한다. 그냥 방기하고 네. 나 일상의 삶에서만 우리가 안주하겠다. 네. 그럼 나라의 발전이 있겠어요? 나라의 어떤 그 역동성이 어디서 살아나느냐 말이에요. 예. 예?
정말 지금 역동성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니까 열정과 역동성을 좀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럼요. 예, 옛날에 뭐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막 사람들이 뜨겁게 응원하고 그런 열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살리는 민주주의 역동성을 다시 예전에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교육하러 막 투어 오고 그랬었잖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안 오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백남기 농민 사태 이후에 막 한국은 모이면 물대포 쏘고 막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치권 안에서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명백한 민주주의 후퇴죠. 명백한 누가 민주주의. 뭐래도 예. 이건 누가 아무리 다른 말로 포장을 해도요. 네.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상당히 후퇴한 건 맞아요. 참 걱정입니다. 그걸 좀 열정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으니까 원내 1당으로서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인 맥락이 있거든요. 네. 그 기본적인 맥락에서 늘 어떤 민주주의 진정한 실현, 네. 또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또 사회적 약자, 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도 그 대한민국 구성으로서 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다수당도 안 됐으면 여러 집권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실현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냐 부분에서도 또 네. 반성할 점도 있고 또 그 문제 우리가 충분히 이 반성을 해야 되지만 네. 여러 가지 벽에 가로로 막힌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주제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1당이잖아요. 네, 현재 지금 1당. 원내 일당이 예, 이제 5월 30일까지는 1당일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입당이 예, 얼마나 예, 시킬지 모르겠으나 예, 예. 1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그 가습기사 이제 피해 사건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떤 실현 문제, 네.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갖고 우리가 정말 활발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와 기반을 마련할 책임이 우리한테도 크게 있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뭐 문제 있을 때 문제 제기 데모라도 할 수 있는 그럼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다. 집시법이 왜 있겠어요? 집시법이. 네. 집시법 법인 내에서 당연히 허용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다만 그래서 일정한 선을 넘지 말고 폴리스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폴리스라인 왜 만들겠어요? 예. 여기까지 허용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근데 폴리스라인이 훨씬 전에 쳐버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지난해 그 민중 총궐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전부 장미꽃 들고 저 사람의 그 휴먼 폴리스 라인을 치셨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정권을 맡으면 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박근혜 정권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 잘할 수 있냐?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어떤 그 같은 입장이 있다. 네.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다라. 예. 저희는 대기업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기업도 잘 되고 중소기업도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부자들은 부자대로 또 잘 살아야 돼요. 네.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가장 빈곤한 사람도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소한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자세와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 일반적으로 비난하고 많이 지적하는 어떤 부자들이 한 정당, 네. 어떤 재벌 대기업이 한 정당, 뭐 그분들이 그 주장은 안 하겠지만 네. 그런 거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벗어나고요. 말씀드린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든지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든다는 확고한 그 정당이 이념과 가치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라든가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약자 문제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문제라든가. 네. 그렇군요. 아, 모든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팟캐스트의 기본이 깔때기인데 양승재 의원님도 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그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모든 그 일테면 뭐 세정제라든가 뭐 그 이런 모든 청소 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일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화학약품 안전 기준을 좀 새롭게,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이거 써도 되는 건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습기 살균제는 안 돼. 이게 됐지만 그 밖에 다른 물건은 안전한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그거는 국회에서 이번에 논의가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도 함께 다뤄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아하. 그 시간의 손 문제는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반성하고 제도적 네.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네네. 교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네. 일반 일상 국민들이 늘 곁에 두고 사용하는 네, 예. 화학 제품에 대해서 네.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좀 네. 전반적으로 좀 예. 한번 재점검하고 이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번 개제에 저희도 이제 국무총실에 전담기구를 좀 마련해라. 네, 네. 물론 전담기구라는 게 이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상 네. 문제 예. 이렇게 일차적인 그 네. 주 업무를 다뤄야 되겠지만 예. 국무총리실의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자, 다시 한번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자 네. 그런 걸 촉구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황교안 총리가 관심 있게 처리하실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이제 총리니 뭐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개인 견해와 의지를 떠나서요. 네. 총리실 이건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야만 됩니다. 이게 또 그 하나의 그 단일 부처에서 다룰 문제는 또 아니에요.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환경부라든가 네. 보건복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네. 뭐 기재부라든가 다 이런 모든 부처가 좀 망라돼서 다뤄야 될 그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뭐 대통령님께서 위원장 할 수 없는 한 네. 총리실에서 이걸 갖다가 정책적으로 총괄해서 네. 조정해서 이런 안을 마련하고 이런 구제 방법을 그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어찌 보자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들의 반대나 비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부나 또 새누리당 여당이 후퇴할 때 그걸 견제하는 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야권 야당 야3당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의당이 있고 우리 예, 국민당이 예,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예, 있는데 예. 야권 3당이 예. 굉장히 철저히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좀 어떤가요? 현재? 지금은 아직 뭐 이제 원구성이 네, 안 아직 안 됐고 됐으니까. 아니 원내대표도 이제 예, 선출된 지 예, 얼마 예, 되지 예, 예. 않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그런 상황이 직면하면 네. 야3당은 협조 공조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만약 협조 공조에 태만이하고 네. 소리한다. 네. 그 바로 국민적 심판이 따르지 않겠어요. 오히려 오히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더 미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 국민들 예. 입장에서 볼 때 예, 예. 저 사람들이 이거 야당이야 여당이야라는 판단이 있으면 아마 그 정당은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거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까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대 맹성을 하고 아주 적극적 180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보는 건요. 네. 이런 단순한 가수 살균제 사건을 넘어서 네. 국민의 안전에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일대 전환이 필요하고요. 네. 새누리당과 함께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네. 또 실현 가능한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일대 의식 전환과 예.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만약 태도 전환이 안 된다면 야3당이 협조하고 어떤 국민 힘을 바탕으로 해서 네. 국민 요구와 함께해서 예, 예. 이 타이에서라도 전환을 우리가 요구하고 강제해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또 느닷없이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정치를 좀 들여다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국면 전환 아니냐, 물타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얘기하고 또 이제 기업에서 뭐 이런저런 뭐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또 미세먼지 문제로 갈아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뒷심이 늘 부족하다, 정치가. 이제 이런 걱정,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문제는 좀 어떻게까지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는 뭐 이게 사실 그 당내 특위 차원은 네. 입법권이 없습니다. 아, 네, 당내 특위는요.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그 피해자의 아픔을 수용하고 함께하는 네, 거고 예. 입법권이 없어요. 우리는 법안 제출은 할 수가 있죠. 네. 우리 의당 의원들이. 네, 네. 그렇지만 특위 자체에 입법권은 없거든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돼야 되는 게 선결 문제인데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 구성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름대로 대책 마련과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리하고 우리가 방기한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을 크게 물을 수밖에 없죠. 예. 그 국민들께서 이 문제는 정말 마무리 이룰 때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모든 당력을 기울일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당력을 기울여서라도 이 문제 끝까지 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또 피해자 배상 이 문제 착안해가지고 끝까지 함께해서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사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양승조 의원이 어찌됐든 당내에 지금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 나가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먼저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하게 사과 말씀 드리고요. 이런 사과 말씀을 드리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배상, 또 재발 방지에 대한 마련에 우리 민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양승조 의원님 신뢰의 정치인으로 통했습니다.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좀 이렇게 조용히 막 크게 막 소리만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차분하게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실 거라고 믿어서 아마 이제 이런 중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정말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